심카드 부분 까보니까 정말 빨갛게 되어 있네요. 아이폰 하나 사야지 하고 가격 딱 보면 구매가 확 줄어드는 거 한두 번 아니실 거예요. 제가 요즘 SE병이 도져가지고 쿠팡 매일 보면서도 이 가격에 굳이 이걸 싶은 거죠. 결국 켜는 건 당근, 번개, 장터인데 중고 아이폰 구매할 때 체크해보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정리해봤어요. 아이폰 중고거래 체크 포인트 7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중고기기는 풀박스일 때 가치가 가장 올라가는 법. 아이폰 박스채로 특히 미개봉인 상태로 받아도 체크해볼 만한 정보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얘를 미개봉 상태로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뒤로 돌려서 박스 하단에 나열된 정보 중에서 시리얼 넘버를 첫 타겟으로 잡겠습니다. 아이폰 유저시라면 판매자 만나기 전에 미리 지원 앱을 받아주세요. 애플 기기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앱인데 지원 도구 메뉴에서 보증 확인하기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사용 중인 애플 기기뿐 아니라 다른 기기의 일련 번호를 입력해볼 수도 있죠. 카메라 아이콘 눌러서 박스에 써있는 시리얼 넘버 스캔. 그러면 한 큐에 기기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 만료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겠고요. 애플케어 플러스가 가입된 폰이라고 판매 게시글에 적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애플케어 플러스도 잘 뜨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지원 앱 설치가 싫거나 갤럭시를 사용 중에 아이폰을 구매하러 가셨다면 구글에다가 애플 기기 보증 확인하기 검색해서 웹사이트 들어가 주신 다음에 박스 위에 일련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스캔 기능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시리얼 넘버 체크가 끝났으면 곧바로 사파리로 옮겨서 분실 도난 폰인지 여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imei.kr 웹사이트로 들어가주면 되는데요. 판매자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IMEI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15자리 긴 코드를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 필드 누르고 자동 완성. 텍스트 스캔 눌러서 박스 위에 35로 시작하는 IMEI를 스캔해주세요. 조회하면 분실 도난 신고된 이력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약정 가입 가능 여부도 조회해볼 수 있죠. 일련 번호 조회와 분실 도난 조회, 이 두 정보를 조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 거래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판매자분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이폰 내부에서는 더 많은 정보로 중고 아이폰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 일반 정보 메뉴로 가면 박스 위에서 봤던 일련 번호와 IMEI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고요. 이 메뉴에 표시되는 애들은 전부 꾹 누르면 복사가 가능하니까 폰이 켜져 있다면 해당 폰으로 직접 복붙해서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IMEI는 전화 앱에서 별샵 06 샵을 입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EID는 이심 관련 정보인데 개통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느긋하게 자세하게 기기 컨디션을 체크해 볼 텐데요. 정보 메뉴에서 볼 수 있는 모델 번호를 주목해 주세요.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델 번호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알파벳, 이 알파벳이 M인 경우 애플 공식 판매된 아이폰이라는 뜻입니다. F로 시작된다면 리퍼비시 아이폰입니다. 수리 요청이 들어온 아이폰을 애플 측에서 새 것같이 재수리, 재가공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게 리퍼비시 아이폰이에요. 원래는 공금에서 구매 가능했는데 지금은 매물이 없나 봐요. 모델 번호가 N으로 시작한다면 리퍼를 받은 폰을 의미합니다. 제 아이폰 12 미니인데요. 앞에가 N으로 시작하죠. 스크린 파손으로 애플 가로수길에서 리퍼 서비스를 한번 받은 애라서 이렇게 모델 번호가 N으로 변경됐어요. 만약 배터리 교체같이 리퍼가 아니라 뚜껑만 따서 부품 교체 가능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코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맥스입니다. 애플 강남에서 146,000원 주고 배터리만 교체를 했는데요. 배터리 교체는 스크린만 드러내고 곧바로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라 리퍼가 아닌 현장 수리를 받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수리 날짜가 박혀있죠? 따라서 수리를 받았음에도 모델 번호가 그대로 M으로 시작합니다. 얘가 P로 시작한다면 각인 서비스를 받은 아이폰입니다. 퍼스널라이즈드의 약자라고 합니다. MFNP 4가지로 구분된 아이폰 상태 체크 코드들이었습니다. 맨 앞 알파벳 말고 이번엔 이 슬래시 앞에 있는 알파벳을 살펴볼게요.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LL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미국에서 물 건너온 애입니다. LL이 미국 정발 아이폰임을 의미하고요. 이 아이폰 XS랑 아이폰 6도 LL, 미국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슬래시 앞에 알파벳이 KH,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한국에서 정발되었어요. 얘도 짜증나는 카메라 셔터 소리. 이 코드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국가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라든지 홍콩 같은 나라 코드도 직구 많이 하시니까 한국에 은근히 많을 것 같죠. 이 코드를 보고 판매자가 어디서 구매했는지에 관한 정보와 대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코리아에서 샀다고 했는데 얘가 만약 LL이면 바로 채팅 날려봐야겠죠. 모델 번호를 한 번 더 눌러보면 A와 숫자 4개 조합의 번호가 뜹니다. 얘로도 정발 국가를 체크해볼 수 있어요.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보시면 모델 번호가 A2849인데 애플 지원 사이트에서 이 A로 시작하는 모델 번호의 출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A2849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정발폰이라고 뜨죠.
이 결과는 아까 봤던 요 LL 미국 정발폰이라는 정보와 일치합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모델 번호는 2399 기타 국가 및 지역으로 분류되는군요. 한국은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2007년 출시된 아이폰 1세대부터의 모델 번호 출처 정보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번호는 아이폰 박스 위에도 표시되어 있어요. 직거래할 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색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의 모델 번호 속 알파벳도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이패드 거래하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많이들 모르실 텐데 아이폰 유심 트레이를 뽑아보면 안쪽에 A로 시작하는 이 모델 번호가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중고기기 체크에 진심이시라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보 메뉴에서만 아이폰의 정발 여부, 정발 국가, 리퍼 여부, 분실 도난 여부, 선택 약정 가입 가능 여부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기기의 부품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이 정보 메뉴에 별도의 창이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얘처럼 배터리가 교체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애플 정품 부품이라는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고 수리 일자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이폰 XS인데요. 제가 직접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를 서드파티 부품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와 페이스 아이디에 미인증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이렇게 비정품 부품을 인증해주는 기능은 아이폰 XS 이후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폰 6도 싸제 배터리가 끼워져 있지만 설정에서는 비정품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점 꼭 알아두셔서 XS 이후 모델 구매하실 때는 이 메뉴에서도 부품 교체 여부 꼭 확인해주세요. 아이폰 속에는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잠깐 보셨던 이 유심 카드 트레이 안쪽 부분인데요. 애플은 여기다가 리퀴드 컨택트 인디케이터, 줄여서 LCI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물에 닿으면 이 부품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애플 스토어에서도 기기 수리가 접수되고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열어보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이 아이폰 6는 제가 옛날에 싸이 흠뻑 속았을 때 방수팩 제대로 안 씌우는 바람에 침수가 된 슬픈 과거가 있는 앤데요. 심카드 부분 까보니까 정말 빨갛게 되어 있네요.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플래시 같은 거로 비춰야 잘 보입니다. 실제로 뚜껑을 따서 보면 원래는 이 부분이 하얀색인데 지금은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해버렸죠. 뻥 뚫린 유심 트레이 부분을 통해서 이 빨간색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침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일반적인 기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플 스토어를 가도 침수 기기로 확인되면 무상 수리 같은 게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측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자세하게 침수 체크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사용 중이신 기종에 관한 정보 한 번씩 봐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 기종은 이어폰 단자 쪽에도 LCI가 있었군요. 중고 아이폰을 구매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소모품이기도 하고 외관상 알아보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또 배터리 성능일 텐데요. 방금 보신 대로 정품 여부는 여기서 확인해보면 되겠고 배터리 수명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설정 배터리,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에서 보면 되겠는데 배터리를 몇 번 썼는지 확인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 설정, 일반, 정보 메뉴 맨 밑에서 사이클 수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긴 해요. 참고로 아이폰 15 시리즈 배터리 사이클 체크 메뉴가 곧 설정 배터리 요 메뉴로 iOS 17.4에서 이동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른 모델들은 못 보냐?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자분께서 만드신 단축어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2024년 버전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화면 캡처 후 사진 앱에서 꾹 눌러보면 단축어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단축어 누르면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분석 및 향상 메뉴로 한 번에 점프될 거예요. 이 단축어를 사용하려면 맨 위에 이 아이폰 및 워치 분석 공유 옵션이 하루 정도 켜져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분석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파일들이 쌓일 텐데 여기서 애널리틱스 텍스트 뒤에 날짜가 가장 최근인 애를 골라주세요. 맨 위로 올려서 아이폰 OS 버전이 적혀 있다면 맞게 찾은 거예요. 공유 버튼 누르고 배터리 체크, 아이폰 모델 골라주면 이런 식으로 분석표가 나옵니다. 하단에 사이클 수가 표시되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테스트해본 결과 설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참고로 아까 그 애널리틱스 메뉴에서 파일로 들어가 봤을 때 맨 위에 워치OS 어쩌고 적혀 있으면 애플워치의 데이터인데요. 얘로도 배터리 사이클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워치 시리즈 7인데 많이도 썼네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체크해 봤을 때 배터리 성능이 100%임에도 사이클이 너무 높게 나온다 하면 사용감이 꽤 있는 아이폰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방법에 단점이 있다면 이 옵션이 하루 정도 켜 있어야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보통은 초기화된 기기를 구매하다 보니 이 옵션이 안 켜져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받으신다면 바로 이 메뉴로 들어가서 옵션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일이 많이 지난 다음 판매자에게 이거 배터리가 왜 이러죠?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하루 빨리라도 컨택해보는 게 좋을 테니까요. 정품 인증이 된 것 같다면 이제부터 빠르게 기기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앱스토어에서 폰닥터 플러스라는 무료 앱을 사용하는데
테스트 절차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쓰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단계별로 기기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데요. 중고 아이폰에서 가끔씩 나오는 터치 패널 문제라든지 카메라 멍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문제 있는 부품들은 이 앱에서도 찾아냅니다. 제가 이 아이폰 XS 디스플레이 박살난 후에 그냥 온라인에서 서드파티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직접 교체를 했는데 페이스 아이디 모듈하고 이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로만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쓱 훑고 난 다음 유튜브나 구글에서 불량화소 테스트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들을 통해 불량화소나 멍 없는지 체크해주면 딱이죠. 특히 이렇게 오래된 애들은 패널 누래진 거 확인 잘 해보시고요. 중고 아이폰 체크 방법들 어떻게 보셨나요? 한두 푼 하는 기기라면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점점 비싸져가지고 뭐라도 좀 꼼꼼하게 안 보면 저는 약간 불안해져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모였습니다.